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찾아온 이유가 있잖아요. 예. 네, 회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후속 제품, 네. 개인용 자가항체 검사 키트, 이게 임상 진행 중이다라는 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는데 네. 임상이 끝났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임상이 끝났습니다. 지난 6월 25일 날 임상을 끝내고 지금 이제 그 식약처 허가 서류까지 다 접수했습니다. 몇 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으며 또 정확도는 또 어느 정도 나왔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가 이번에 신청한 것은 개인용, 그래서 자가 진단용이라서 그 샘플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양성자 샘플 200개, 그 음성자 샘플 800개, 그래서 토탈 1000개의 샘플 이상을 써가지고 저희들이 임상 실험을 잘 마무리 지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민감도, 요거는 이제 그 한 90% 이상, 식약처에서 요구하는 그 기준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도는 우리가 99% 이렇게 좋은 성적을 가졌습니다. 기존 약국 등에서 그 개인용 항원 검사 키트는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네, 네. 항원 검사 키트랑 또 항체 검사 키트는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시죠. 개인용 자가 진단에 대해서만 비교를 한다면은 항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도 한 2개 회사가 이미 그 식약처 허가를 받고 이제 상용화 시켰습니다. 민감도가 그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50% 이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간편하긴 하지만 성능이 안 좋아서 아마 쓰기에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저희가 만든 그 항체 검사는 자가 진단용이지만 90% 이상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이제 훨씬 이제 좋은 반응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백신을 맞은 후에 몸속에 항체가 생겼다든지 하면은 그것을 이제 한 90% 이상 맞춰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성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검사 키트를 이용을 할 때 개인용 항원 검사 키트와 비교해서 항체 검사 키트는 어떻게 검사하는 방법에서도 좀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PCR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이제 정교하고 좋은데 코 속에 그 샘플 깊숙이 집어넣고 샘플링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편하게 만든 것이 이제 항원 검사에서는 코 속 깊숙이 안 넣고 코 바로 앞에 있는 부분만 살짝 콧물 터치해서 그걸로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간편하긴 한데 이제 민감도가 너무 낮았고 50% 이하로. 그런데 이제 거기에 반해서 항체 검사는 그걸로 하지 않고 여기 손가락에 핑거 프릭이라는데 이렇게 톡 바늘 같은 걸로 찍으면은 핏방울이 이렇게 살짝 맺힙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바로 들이대면은 그 키트가 바로 그 밴드를 보고 읽혀줄 수 있습니다. 90% 이상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이제 훨씬 이제 좋은 반응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백신을 맞은 후에 몸속에 항체가 생겼다든지 하면은 그것을 이제 한 90% 이상 맞춰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성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식약처 허가를 받게 되면 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이제 국내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허가를 이제 받게 됩니다. 다른 회사에 비해서 이제 앞서서 저희들이 개발해서 임상 실험 끝내고 또 이 상용화시키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해외 요청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뭐 해외 진출 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해외에서도 지금 이제 동남아나 또 몇 개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거는 이제 간단하게 또 빠르게 자기 몸속에 이 항체가 얼마큼 생겼는가, 또 혹은 항체가 또 사라지고 있는가, 또 혹시 내가 바이러스에 걸린 적이 있는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궁금한 요소들입니다. 개인들이 가정용으로 이제 뭐 약국이나 이런 데 사가지고 집에서 한 번씩 측정해 본다 그러면은 그 질병에 대한 어떤 위험성도 감소되고 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좋은 툴이 될 것 같습니다. 자가항체 검사 키트가 허가를 받으면 사실 판매량 늘어나면 생산 어떻게 될 건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네요. 여기 우리가 이전에 이제 그 항원 검사, 항체 검사 이거 전문가용으로 이미 만들어서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그 자가 이제 항체 검사도 거의 비슷한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는 우리 생산 시설로 충분히 그 수요를 맞출 수도 있고, 또 지금 저희들이 또 생산 그 시설을 훨씬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지금 목표는 이제 금년 말 정도 목표는 한 일주에 한 100만 내지 한 200만 테스트, 또 필요하다면 한 300만까지도 가능한 그런 시설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중화항체 진단 키트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는 네. 전망이 나오는데요. 먼저 중화항체 진단 키트는 뭔지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시죠. 지금 이제 그 일반 항체 검사하고 중화항체 검사 이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이제 항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몸속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 자기 세포 표면에 여러 가지 이제 항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체가 이제 여러 군데 생깁니다. 여기저기 생기는데, 그 중에 이제 바이러스가 그 이 세포를 그 휴먼 이제 세포에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특별한 부위가 있습니다. 여기에 붙는 항체를 우리가 이제 중화 항체라 그러고, 여기 이외에 다른 데 붙는 것까지 다 합쳐서 이것을 그냥 일반 항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모두 다 그 코로나 항체지만, 특히 여기 그 세포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 항체, 중화항체, 이것은 면역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가진 것을 중화항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중화항체 진단 키트가 또 진열되어 있는데요. 네. 임상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임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개발은 끝났고요. 그래서 개발해서 첫 번째로 적용한 것은 저희들이 그 엘라이저라고 한 번에 이제 96명의 샘플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하는 엘라이저 키트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개인 개별적 좀 전에 말씀드린 항체 검사처럼 한 명 한 명 검사하는 것을 우리가 레피드 이뮤노 킷 혹은 RDT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개가 다 개발되어 있습니다. 엘라이저 킷은 미국에서도 아마 딱 한 회사가 FDA 허가를 받았고, 저희는 거기다가 지금 임상 실험 중인데, 지금 유럽 인증, CE 유럽 인증까지는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그 RDT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미국에서 임상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결과 보면은 이제 상당히 그 기준에 맞는 그 결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조만간 임상 실험을 마치고 FDA 허가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중화항체 진단 키트도 한 명 검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네. 96명 대량 검사할 수 있는 네. 것 두 개 제품 라인으로 네. 임상 진행하고 있다라는 네. 말씀 주셨고요. 근데 여기에 또 리더기라고 네. 뭐가 보이는데, 이게 뭔지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그 우리 리더기는 이제 그냥 일반 항원이나 항체는 그 없던 게 나타나니까 밴드만 보이면은 이제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중화항체는 어떤 기법을 쓰냐면은 이미 있던 곳에서 거기에 붙어 있는 것을 이렇게 경쟁 반응에서 떼어내기 때문에 사실 있던 밴드가 없어지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중에 우리가 한 30% 정도가 경쟁에서 떨어지면은 30% 정도 형성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눈으로 이게 20%인지 눈으로 20%인지 30%인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쓰게 되면은 이 기기가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읽어주니까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이제 몇 프로를 이제 컷오프를 예를 들어서 30%라 그러면 30% 이상이면은 이거는 포지티브다. 그 이하면 네거티브다. 이렇게 판정해주는 그런 기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환자 인포메이션까지 얻고, 또 그런 데이터들을 또 컨트롤 타워나 닥터스 오피스에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여기서 다 보내줄 수 있게끔 QR 코드라든지 이 무선 통신 안드로이드 폰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체내에 있는 중화항체를 수치화해서 보여주는 거다라고 네, 네, 예, 맞습니다. 이것도 임상을 진행할 계획이신 건가요? 네,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으로 보는 것도 하고 있고, 이제 동시에 기기로 읽은 것도 하고 있고, 동시에 임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에 진열된 것만으로도 제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진단 키트 관련돼 가지고 미코바이오메드가 개발을 완료한 제품 좀 뭔지 몇 개나 되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항원 진단 키트, 또 항체 진단 키트,
또 자가 진단용 항체 진단 키트, 중항체 진단 키트. 요것들은 주로 이제 면역 반응에 관련된 거고, 이거 외에도 우리가 또 PCR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PCR은 우리가 이제 우리 장비에서 쓸 수 있는 이제 신속 분자 진단 PCR 키트, 또 장비, 또 신속 분자 진단 키트인데 샘플을 우리가 코 깊숙이 넣어서 하는 그런 샘플이 아니라 침만 갖고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리바 다이렉트 PCR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침만 걷어가지고 잠깐 인큐베이션 시켰다가 바로 증폭해서 정량해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새로운 방법부터 임상 실험을 하고 이제 유럽 인증은 받았고 또 미국 FDA 지금 허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타입으로 진단을 코로나19로 진단을 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건데. 네, 맞습니다. 이것도 정확도가 높은가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확히 수치화시키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 타사에서 발표한 거 보면 한 90% 이상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들 것도 한 90%에서 95% 사이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뭐 지금 계획하고 있는 후속 제품이 또 있을까요? 예,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PCR에서 저희들이 보통 그 이제 유전자 진단을 하게 되면은 이제 샘플을 컬렉션해서 샘플 속에 있는 바이러스의 그 DNA나 RNA 저 유전자를 뽑아내고 그걸 추출한답니다. 추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PCR이라고 하는 증폭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것을 그 따로따로 하질 않고 우리는 한 번에 샘플만 넣으면은 바로 결과가 나오는 그것을 우리가 통합 장비를 이미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저희들이 이것을 또 금년 말에 또 상용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의 경쟁력이라고 하면은 진짜 시약뿐만이 아니라 장비도 있잖아요. 네. 장비에서 좀 갖는 경쟁력도 어떤 장비를 갖고 있고 네. 이 장비는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저희들이 이런 이제 그 하고 있는 그 특히 저 PCR 같은 경우는 레버너 칩 기술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면역에도 우리가 레버너 칩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이 기술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제 반응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장비를 굉장히 소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소형화시키는데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이런 핸드헬드형이나 혹은 웨어러블까지 가서 이제 현장에서 현장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장비들이 타사에 비하면 상당히 그 컴팩트하고 이제 포터블한 이런 상태가 되어 있고 또 그것을 현장에서 쓰려고 그러면은 이제 배터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PCR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형화시킨 데다가 드라이 배터리를 넣고 그 전기 없는 곳에서도 한 7, 8시간 쓸 수 있게끔 해놨고 또 그곳에서도 이제 무선으로 데이터를 이제 컨트롤 타워에다 보낼 수 있게끔 해놨고 저희들이 그 개인 정보를 이제 바로 여기다가 저장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QR 코드라는 것을 바로 읽어가지고 데이터가 정확하게 환자 인포메이션과 이 데이터가 일치하게끔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모든 데이터들은 우리가 그 서버라고 하는 곳에 한 곳에 다 모입니다. 그렇게 있으면은 그 데이터가 결국 저희한테는 진단 결과의 그 빅데이터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어느 나라에서 어느 지역에 어느 시즌에는 어떤 질병이 많이 창궐했다.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 디바이스로 저희들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 개발해서 상용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하면 그 검사 개체를 검사 센터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네. 소형화되면은 뭐 개인 병원이라든지 네. 여기서도 검사 가능한 날이 올 수도 있게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소형화시킨 거는 현장에서 하도록 만든 것이고 이제 지금 요 장비 가지고 이제 아주 작아지면은 손에 들고 다니고 손에 차고 다니고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그건 좀 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차량에다가 저희 장비를 싣고 그 현장으로 가서 그 뭐 공항이라든지 아니면은 특별한 어떤 필드에 나가서 거기서 진단하고 진단된 결과는 무선으로 통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진단 장비에 대한 해외 수요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해외 반응도 궁금합니다.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은 세네갈의 파스테르 연구소입니다.
그 연구소에서는 저희 장비만 해도 작년에 한 45세트를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한 90대 정도 가져가서 그 현장에 여러 지역에다가 이 장비들을 깔고 그 다음에 우리 키트를 가져가서 거기서 테스트를 하고 코로나 환자들 다 검사한 다음에 결과를 이제 컨트롤 타워에다 보내가지고 그 질병을 통제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차량으로 가져간다면 아마 더 넓은 지역에 가져갈 수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걸 원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파스테르 연구소하고 지금 이 사업을 더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진저키트 같은 경우에도 그 해외 수출하고 나면은 그 해외 현지에서 실제로 이게 임상에 나왔던 정확도만큼 그 현장에서 나오는지에 대한 검증을 굉장히 철저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한 그 해외 그 수입해간 업체들의 만족도가 높은지 그 네.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예, 그 파스테르 연구소는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보면 WHO라든지 또 US CDC라든지 아니면 이 파스테르 인스티튜트 파스테르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그런 연구소들인데 이 파스테르 연구소가 하는 역할이 거의 뭐 CDC 질병 관리하는 역할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저희들 제품들을 가져가서 만족스러워 가지고 그 임상 데이터도 우리가 거뒀고 거기서 만족스러워서 벌써 한 거의 9번, 10번 정도 반복해서 저희 제품을 계속 사가고 있습니다. 작년 초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저희 제품들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즉 우리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면은 그쪽에서 임상 실험한 결과도 우리가 인허가 받을 때 받았던 그 정도의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궁금한 게 또 올해 좀 미코바이오메드 매출 잘 나올까? 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네. 대해서 좀 살짝 언급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한 457억인가 뭐 450억 이상을 이제 매출했는데 금년도는 이제 연초에 저희들이 한 이거보다 훨씬 높게 목표량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까지 오는 걸 트렌드를 보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목표량은 달성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우려했던 거는 금년에 코로나가 아마 한 중반 정도 되면은 진정이 돼가지고 이 코로나 진단 그 사업이 점점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오히려 지금까지도 보면은 줄어들지가 않고 오히려 더 증가 추세에 있고 거기다가 지금 코로나 변이까지 지금 그 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해가지고 변이까지 더 늘어나가지고 더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 덧붙여가지고 이 백신이 생겨서 이제 백신을 많이 맞으니까 이제 백신을 맞으면은 몸속에 중화항체가 생겼냐 안 생겼냐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까지 같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바이러스가 몸속에 있냐 없냐는 그 검사법과 또 하나는 몸속에 항체가 생겼냐 안 생겼냐는 검사법이 두 개 다 필요해가지고 사업이 더 확장이 돼서 저희들은 매출이 오히려 더 증가할 것 같습니다. 뭐 코로나19 진단 시약 그리고 장비 관련돼서 이 부분 관련돼서 좀 미코바이오메드가 가지고 있는 좀 계획, 성장 계획도 궁금하거든요. 그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저희들이 아마 금년도 지금 흐름을 보면은 아마 여태까지는 그 바이러스 몸속에 바이러스가 있냐 없냐에 그 관심이 많았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몸속에 이제 그 항체가 얼만큼 생겼느냐. 그래갖고 지금 뭐 백신 패스포트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뮤니티 패스포트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트렌드에서 그 어떤 이것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법과 또 장비들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해외 여행을 이제 많이 중요시하는데 그렇게 가려고 그러면은 이런 패스포트를 가진 사람들이 서류적으로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자료들이 이제 원활하게 공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어떤 검사 받은 곳에서 어떤 공항으로 날아간다든지 또 제3국으로까지 전달되어지고 또 어딜 가든지 통용되는 이런 시스템들이 아마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떤 전자적인 그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료를 갖다가 반복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 한번 내장되어 있으면 같이 다 공유되어져서 어딜 가든지
쓸 수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아마 그 한 국가 내에서도 병원과 개인의 어떤 인포메이션이 이제 유지되듯이 국가 간에도 유지될 수 있는 것. 그렇게 된다면은 이 검사하는 검사 기기에서도 여기에 맞는 그 인터페이싱이 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전자 시스템도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제 이것을 크게 보면은 이제 유헬스케어 혹은 어떤 솔루션, 어떤 진단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첫 번째로 적용한 것은 공항에다가 이제 적용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차량에다가 이동형 차량, 그래서 모바일 비클에다 해가지고 필드에 가서 이런 자료들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 세 번째로는 이 데이터들을 이제 서버에다가 다 가지고 있다가 국가에서 필요로 할 때 그쪽에다 공급해주면은 그 나라의 질병 상태를 빨리 분석해서 질병을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